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어제 하락 마감 이후 오늘 한 번 더 조정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즉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또 긍정적인 요인도 좀 있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하락 출발했죠. 이 이유는 뭐 100%죠. 예, 미국 시장의 영향입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미국 선물이 플러스였는데 넷플릭스 실적으로 인해서 플러스 또 상승이었는데 의외로 또 하락까지 했어요. 나스닥도 0.8% 하락,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0.76% 상승으로 마감한 영향.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하락 출발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 꼭 꼬리를 달면서 또 어느 정도는 제자리 찾으면서 5일선 근처까지 또 제자리 찾으려고 하는 흐름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왜 그랬을까? 국채 금리 상승. 그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즉 달러 인덱스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장중에는 하락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역외 환율에서 올라간 흐름에서 또 제자리 찾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환율단에서 어느 정도는 좀 불안 요인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지표 둔화 그리고 경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단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매출단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요. 이익률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매출이 안 좋았어요. 이거 중국 영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로 인해서 매출이 중국에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더 큰 영향이기 때문에 글쎄요.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지금 나스닥 선물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해석에 따라서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언론에서도 하락 이유가 뭐 대강 이렇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오늘 보면은요.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또 최대 거래량이 나왔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아래 위 꼬리를 달았습니다. 장중 동향을 보면은요. 하락이 쭉 나오다가 장 후반에 또 확 들어 올렸어요. 그러다가 자리 잡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매주 목요일 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장중 매매를 막 이리저리 했는데 결국에는 선물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했고요. 뭐 옵션 포지션은 그냥 그렇고요. 거래소 2천억 넘게 매도하다가 매도량 다 줄였어요. 결국에는 기관이 외국인 선물 매도에 의해서 물량 뺏기는 흐름이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영향이 조금 더 심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또 제자리 찾으면서 이 변동 요인만 가져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크게 보면은요, 여기 보시죠. 위에 거래량이 있었고 그 이후 거래량이 쫙 없다가 최근 그 앞에 거래량, 이거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분석할 때요. 몇 달 동안에 있었던 이 거래량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거래량이 최근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 계속 나타나면서 바닥을 지키고 있어요. 이거 바닥권 형성이에요. 즉 여기서 턴할 가능성은 여전히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보면은요. 미국 시장 나쁩니다. 나빴어요. 그런데 종목별 동향을 보면은요. 삼성전자 0.5% 하락, SK하이닉스 3% 가까이 하락, LG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시가총액 1, 2, 3위 얘네 하락시켜가지고 움직인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반도체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안 좋았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좋았는데 반도체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이 셀메이커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었지만 종목별 장세 흐름으로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기일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을 만회를 어느 정도만 했는데요.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은 테슬라 영향, 시간의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보면은 내일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는 장중 변동성은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 바닥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위 양쪽에 급한 상승세, 양폴대 세워놓고 그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5일선 지지 기반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제자리 찾으면서 턴하는 흐름이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나타날 가능성 크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2차 전지에서는요. 포스코 케미칼이 역시 대장주입니다. 확실한 대장주네요. 왜 그러냐? 원래는 음극재 주력 사업이었죠. 거기다가 양극재까지 지금 기존에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얘네들이 양극재,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 포스코 그룹에서 또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까지 만든다. 그러다 보니 보시죠. 탄력이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설설 기고 있는데 이제 반등 들어오는데 얘는 다르죠. 주도주가 바뀐 겁니다. 이걸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또 여기서도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차별화가 된 흐름이 좀 나타났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뉴스가 핫했습니다. 한수원, 이준의 폴란드 원전 사업 서명할 거다라고 현지 매체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간밤 새벽 1시 반에 1시 28분에 나온 뉴스인데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속보인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라고 하죠.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 의향서 체결 예정. 이것을 스푸트니크 통신이 신문을 인용해서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주 계약이 성사되면 한수원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첫 번째 원전 딴 데서 지었다라는 얘기고요. 신축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뉴스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 원자력 에너지 관련주가 오랜만에 시세 분출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태양광, 풍력 얘네들은 다르거든요. 오늘 하락했지만 한화솔루션 4.6% 하락했지만 이 주도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신고가 근처예요. 아직도요. 그리고 CS 윈드 보시면은 떨어진 게 없죠. 지수 떨어졌는데 잘 견디고 있으면 올라갈 때도 쉽죠. 매물 조정이 별로 없어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원자력 관련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5% 올라왔는데 그동안 하락한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한정기술 거의 테마로 같이 떨어졌어요. 오늘 8% 넘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제가 중소형주 단에서는 얘가 그래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실력 야구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개했었던 BHI 오늘 장중에는 18%까지 급등했었는데 9% 넘게 상승했고요. 대장주로 G2 파워가 워낙 많이 하락했죠. 얘는요. 다른 이슈로도 급등을 했었는데
증자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요, 원전, 화력 뭐 다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해가지고 23,000원까지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아쉽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약간의 실망 매물도 나온 거죠. 수주 나온다며 한수원에서 폴란드건 이집트건 중동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한다며. 근데 왜 그 결과물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 실망 매물이 나온 거고요. 이집트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2차 벤더로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 있지만 좀 아쉬운 대목.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거 중국 원전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노출되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의 뉴스가 한 달 전만 한 요 정도에서라도 나왔으면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흐름에서 다시 고점을 치는 흐름이 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시일이 한 달 정도 더 걸렸을까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앞서 우리가 봤었던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의 이 성장성, 미국과 유럽 그 이외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원자력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위기에 따른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이라도 좀 더 들려 올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쪽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면 2주 내라고 하잖아요. 2주 내 한수원 2주 내 폴란드 원전 사업 서명. 이걸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 서명 뉴스 나올 때까지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쉽게 안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후에 뉴스가 혹은 뭐 열흘이라도 뒤에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이 그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지고 2주 동안에는 안심 랠리로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말씀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뭐 대장주로 나섰던 G2파워, BHI 이들 종목 관심 기울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위축된 흐름이 어제 오늘 좀 나왔죠. 하지만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하루 이틀 이만큼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올라와서 더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모르시겠다면 앞부분 다시 보세요. 그러한 영향에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